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그러니까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죠. 거기서 그 이게 코로나균이 새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미 상원 의원 입에서 나오고 미국 메이저 미디어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이 좀 그 아주 획기적인 그 기소를 하나 했는데, 그런 거랑 연관돼 가지고 미중 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번져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한 치고받기를 끝내고 혹은 거기서 이제 프리징을 시켜놓고, 미국 여전히 엄청난 액수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액수에 대해서 수입액에 그 관세를 매기고 있죠, 여전히. 그 상태에서 딱 이제 동결시켜 놓고 싸움이 다른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 탈출 재미없는 프로그램이지만 잘 도와주시고 계셔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국내 언론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미국이 이 사상 최대 해킹 사건에 대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군인들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 자체는 약 한 1년 반 전쯤에 2017년 여름에 미국의 그 굉장히 거대한 신용정보회사 에코이팩스의 데이터가 털려가지고 해킹으로 1억 5천만 명, 미국 전체 사람들의 절반가량의 기록이 해킹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1년 반, 거의 2년 만에 윌리엄 바, 그러니까 미국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4명을 딱 꼭 집어서 기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지용, 왕찬, 수케, 류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대단하죠. 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수사를 해서 그 해킹 경로를 다 차고 들어가서 그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ATP-10이라는 해킹 부대다까지 밝혀내고, 더 나가서 그 해킹을 실행한 자들이 우지용, 왕찬, 수케, 류레이다까지 밝혀낸 거예요. 역으로 코스를 차고 올라가서 아마 이 사람들의 그 컴퓨터를 거의 다시 해킹한 것 같아요. 한번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하였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들은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전체 미국인 절반쯤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또한 에퀴팩스가 힘들게 얻은 지적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데이터 해킹 사건입니다. 지난 2017년 여름 에퀴팩스는 대규모 데이터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해킹 규모는 이번 기소장에서도 드러나듯 어마어마합니다. 해커들은 1억 5천만 미국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 빼돌렸으며 이에 추가하여 최소한 1,000만 미국인들의 운전면허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 해 2017년 여름에 너무 이제 정신이 없을 때라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마무시한 해킹 사건이 터졌었고, 그것을 미국이 1년 반 동안 주도 면밀하게 추적해서 드디어 그 해커가 인민해방군 소속 4명이다 라는 것까지 밝혀내고 그 4명을 딱 집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해킹,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전에 한번 왜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컴퓨터 메인프레임,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 서버 컴퓨터죠. 서버 컴퓨터의 그 메인프레임이라기보다 서버 컴퓨터의 그 마더보드에 아주 그 눈곱만한 거 이상한 칩, 그냥 탄탈이라는 카패시터처럼 보이는, 탄탈은 무지에 많이 써요. 수백 개 뭐 이렇게 써요. 보드 하나에. 카패시터 일종인데 꼭 탄탈처럼 생겼어요.
그 이상한 칩 하나 딱 박아가지고 이 뒷문 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식 해킹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CIA로 가는 서버다. 그럼 그 서버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서버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도박 사이트로 가는지 포르노 사이트로 가는지 생산되는 모든 서버에다가 전부 백도어를 열어주는 뒷문을 열어주는 칩을 심고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운영되면 하나씩 들어가 봐서 아 이거는 포르노 사이트구나. 이거는 많이 볼 거 없어. 이건 도박 사이트네. 이것도 많이 볼 거 없어. 이거 보니까 이거는 미 국방성에서 쓰는 서버네. 이건 좀 들여다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 말이 안 되는 방식이죠. 무식한 방법이죠. 이번에 그 우한 호북을 전체를 다 그냥 그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막 수천만 명을. 그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그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 1억 5천 명이면 거의 미국 사람 전체 다인데 절반인데 이 사람들 개인정보 빼서 언제 분석하고 있냐?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다 빼. 이게 중국식이에요. 이게 편집증적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옛날 동독의 그 슈타지 그 비밀 경찰의 수법이 생각이 납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슈타지 이제 데이터나 슈타지의 그 사무실 이런 게 다 이제 털렸죠. 털리고 나니까 이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요만한 병에 솜이 잔뜩 솜이 있는 그런 병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무시한 건물 사이즈에. 이게 뭐냐 이거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백모를 감시해야 된다. 그럼 이쁜 여자를 하나 꾸며가지고 백모한테 접근을 시켜서 동침을 시킨 다음에 백모가 이제 코 골고 자빠져 자고 있을 때 겨드랑이에다가 이제 솜을 묻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병에다 넣어둬요. 왜 넣어두냐? 나중에 백모가 사고 쳤을 때 사냥개한테 그 솜 냄새 맡게 하고 야 이게 백모야 쫓아가. 그거 하려고. 그런 병이 막 수십만 개가 있는 거야. 수십만 개. 요만한 병이. 편집증적인 거거든요. 이게. 국가가 전부 다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전부 다를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돼야 되니까 그 미국 시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케이? 1억 5천 다 빼. 얼마나 데이터 양이 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에서 이 데이터가 한꺼번에 보내면은 어마무시한 그 파일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니까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해킹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그쪽 서버에서 혼자서 데이터를 또 600메가바이트 단위로 다 조그만 꾸러미로 600메가바이트라 그래봐야 야 우리 저기 어디서 보는 저기 1메가바이트 정도 2메가바이트 정도 볼 거예요. 유튜브가 2메가바이트 볼 테니까 그거 600초 300초밖에 안 되는 물량이에요. 그 정도로 작은 물량으로 전부 쪼개가지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쪽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심은 거죠. 그 에퀴팩스 신용정보회사의 컴퓨터 속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이제 바의 말을 윌리엄 바 미국 검찰총장의 말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탐내왔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 연방정부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훔쳤으며 안템 보안회사의 개인정보를 훔쳤고 에quifax로부터는 1억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쳤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정식으로 겨냥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중국 해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급장 대위 저 대위인지 누군지는 안 밝혀졌는데 우지용 중국 인민해방군의 왕찬 소령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케 중령 중국 인민해방군의 류레이 중위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그냥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국내 형사법에 의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을 기소한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국내 형사법으로 기소를 할 때 미국 국내에 거주하는 간첩
외국 간첩. 이건 미국 국내 형사법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군인을 왜 미국 국내 형사법으로 기소했겠냐?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통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군 혹은 정보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미국 형법에 의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군사적 작전 정보 혹은 정보 작전 이거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반 형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내 일반 형법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자립해서 미국 내에서 간첩 활동할 때는 당연히 미국 일반 형법을 적용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외국 정부가 주도하는 컴퓨터 해킹 중에 지적자 사건을 침해하고 혹은 은행 강도 혹은 선거 교란을 목적으로 외국 정부가 주도하여 컴퓨터 해킹을 하는 경우 외국 거주, 외국 정보요원, 외국 군인도 기소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량으로 빼돌린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 국가안보 분야 혹은 외교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이 타겟팅되어 있는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서 미국 국내 형사법으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내 형사법으로 이제 기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이제 이거 골석 재판에서 유죄 때려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민사 진행하죠. 그러면 에퀴녹스가 중국 인민 해방군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이제 그 배상금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1억 5천만 명을 털렸는데 그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퀴녹스가 배상금 청구하죠. 그러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최대의 갑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 그거 최대 주주가 아마 에퀴녹스일 겁니다. 인민해방군일 겁니다. 중국의 웬만한 중요한 광산 또 중화학공업 이거 거의 대부분 인민해방군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신화사도 인민해방군이 지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인민해방군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 자산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죠. 다 국유 자산이죠. 근데 인민해방군은 독자 자산, 독자 사업체를 갖고 있다고요. 어마무시한 하나의 거대 이익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퀴녹스가 이렇게 진행된다고요. 미국 국내 형사법으로 기소를 해놓고 미국 법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군인 4명을 불러요. 안 나가죠, 당연히.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죠. 유죄 판결 떨어지죠. 그거에 따라서 에퀴녹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이제 그 민사 배상을 걸죠. 그러면은 인민해방군이 그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할 거라고요. 형사 때 안 나갔는데 어떻게 민사 때 나가냐고. 그럼 그거 재판 친다. 재판 치면은 인민해방군한테 이제 구상권이 생기죠. 에퀴녹스가. 그래서 야 너희 돈 내놔. 돈 안 내놓죠. 그러면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세계적 차원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제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니까 양상이 바뀐 거죠. 양상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중 전쟁이 이제는 인류 보편의 규범 가치 차원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이제 무역은 그 정도 해서 우리가 딱 고지 점령하고 지금도 전체 무역액의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거기 저거 하고 있으니까 그 관세 잘 매기고 있고 중국이 항복하기로 했고 지재권 보호하기로 했고 영업비밀 보호하기로 했고 보험사 금융사에 대해서 좀 문 좀 열기로 했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그 상태에서 좀 더 너무 한꺼번에 다 껍질 벗기면 곤란하니까. 그럼 이제 싸움을 좀 우리가 바꿔볼까? 챕터 2로. 챕터 2 중국 봐봐. 이건 좀 다른 싸움이야. 그냥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중 문명 충돌이 문명 전쟁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신호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이 번지면 이제 2년 전 지금 요번에 기소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는 건 이거예요. 뭐냐? 첫째, 에퀴녹스에서 1억 5천만 개 데이터베이스 털렸다. 그래서 에퀴녹스가 1억 5천만 명한테 전부 배상했어요. 배상금 몇백 불씩 줬을 거예요. 1,000불 몇백 불씩. 1억 5천만 명한테.
그러면 전부 자기가 다시 비번 설정 다시 하고 신용카드 뭐 다시 설정하거나 바꾸고 별 그 불편함이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배상했다고 에크녹스가. 그리고 회사 이미지 타격 엄청 받았을 거고 신용정보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당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인발브 된 사람이. 그 이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중국 이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거 갈아 먹어야겠다. 이 반감과 경계 심리가 그냥 미국인들 사이에 그냥 어마무시하게 퍼지죠. 옛날에는 에퀴녹스가 털렸다. 지난 1년 반 동안. 근데 해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해커가 중국이다 정도도 아니고 해커가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이 정도도 아니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아무개 4명이 실행했다까지 갔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제압한다라는 생각이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그 공감대가 점점 더 강화되겠죠. 특히 이제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우한 바이러스 무기연구소에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공건하게 한단 말이에요. 상원의원이에요. 이거 듣보잡도 아니고 탐 커튼 아칸소 겁니다. 공화당이고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최초 40명 환자 중 14명은 우한 어시장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우한은 이게 이제 이 생물을 다루는 그 연구소에 대해서 그 보안 등급을 주는데 국제적으로 이 보안 등급이 4까지 올라가면 이건 치명적인 어마무시한 바이러스를 막 다루는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생명공학 연구소가 아니에요. 이걸 이 보안 등급, 이 국제 보안 등급을 BSL이라고 부릅니다. 이 Biosecurity Level. 근데 이 그 Biosafety Level. 그래서 BSL4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예요. 우한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의 가 이게 BSL4인 생물무기 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이거죠. 이 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연히 다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요번에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N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라 그러면 이제 넌더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차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상원의원만 이런 게 아니라 이 피터 나바로 이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대통령 보좌관이고요. 무역 및 제조업 담당 국장인데 이 피터 나바로를 폭스뉴스의 그 여자 앵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자 앵커는 뭐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다 해요. 근데 피터 나바로도 말을 굉장히 아꼈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군데군데 멈춰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과연 중국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근본적 문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난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에 그럼에도 대표단을 보내서 전부 악수하고 다니고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보스에 사상 최대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중 미국 대사가 지난 일요일에 언론에서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무기연구소에서 새나간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소리입니다. 주중 미국 대사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던 사람임에도 중국 바이러스 무기연구소에서 새나갔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톰 커튼 상원의원은 중국 바이러스 무기연구소 연관서를 트위터에서 그동안 얘기해왔죠. 바이러스 무기연구소에서 이것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왜 이때까지 중국 지금 WTO도 엊그저께 실무자들 들어가는 거 중국이 허락했거든요.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그러니까 CDC, 거기서 사람 보내서 도와주겠다는 걸 중국이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좀 하는 말이 미국 CDC 사람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이거는 우한 바이러스 무기연구소 라는 말을 하게 될까봐 지금도 중국이 미국의 CDC 전문가들을 들여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2014년인가 2015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터졌을 때 그 치명적인 질병이죠. 에볼라 터졌을 때 그때 CDC가 들어가서 그 진압했거든요. 그 CDC가 이게 세계 최강 팀이라고요. 목숨 내놓고 덤벼들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 미국이 그 CDC 보내주겠다고 한 걸 중국이 거절했고 지금도 못 들어가요. 안 들어보내요. 이 여성 앵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우리 CDC 멤버들 안 집어넣는 거는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는 대량살상 세균을 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개발하려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o let's try to unpack. 그러니까 중국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피터 나바로예요. 백악관 보좌관이에요. A lot of things that's going on there. I think that the question of how 궁극적으로는 this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혀져야 합니다만 다만 지금 이 시점이 그 문제를 started 밝히기에 ultimately has 적합한 to be an answer. 시점이라고 I don't think 생각하지는 now is 않습니다. necessarily the time to do that because what we 지금은 have to 위기에 do is 맞서 fight the 싸워야 crisis 할 first. 때입니다. But China will have to 그러나 be held 중국에는 accountable for.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궁극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이 백악관 고위 관료가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황 증거를. 끔찍한 얘기입니다. 정황 증거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상황이 이쯤 가면 이제 미국 PC 좌파, 친중 PC 좌파의 몰락이 이제 눈앞에 왔죠. 이건 이런저런 데서도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저께가 이제 그 뉴햄셔 그 저기 프라이머리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아이오와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조 바이든 1등을 할 거라고 예측됐던 조 바이든이 불과 4등을 했습니다. 득표율이 15.8%밖에 안 되고요. 여기도 이제 대의원들을 뽑는데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대의원을 뽑는데 49명인가 아이오가 뽑는데 내가 누구를 후보로 밀겠다를 밝히지 않고 그냥 대의원이 되는 사람이 8명이고 그다음에 누구를 밀겠다라고 밝히고 대의원이 되는 사람이 41명이에요. 전체 대의원 이제 41명 밝히고 대의원 된 사람 중에 조 바이든이 불과 6명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뉴햄셔에 가서 엊그저께 그 유권자와의 미팅에서 아주 그냥 개발질을 했어요. 유권자가 점잖게 생긴 이제 여성분이에요. 바이든한테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오와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4등밖에 못 하셨잖아요. 유권자들이 후보님께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반문을 했어요. 그 코커스 프라이머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코커스라 그러기도 하고 프라이머리라 그러기도 해요. 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이 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말했냐면 어디서 거짓말이야? 상판댁에 보니까 딱 거짓말 일삼는 개 같은 얼굴을 한 뻥쟁인데 뭘. 바이든이 그런 식의 말을 했어요. You are a liar. 너 거짓말쟁이야. 이거요 남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 권총 찬 남자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권총 찼으면 저는 쏴요. 이런 개땡땡 누구한테 거짓말쟁이라 그래. 이 새끼 이거 어디서 배워 처먹었어. 이러고 좀 쏴버린다. 왜냐면 제 명예가 손상당했으니까. You are a liar. 저 무지하게 놀랐어요. 대놓고서 You are a liar. 우리말로 하가면 너 어디서 거짓말하고 다녀 임마 그 소리거든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You are a lying dog-faced pony soldier. 이게 이제 그 존 웨인 서부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 구절인데 딱 뭐 이제 lying 거짓말하는 dog-faced 상판이 개같이 생긴 pony soldier 뻥쟁이. 조랑 말 타고 다니는 군인이니까 뻥쟁이죠. 나 말 타고 다녀 말을 보니까 조랑 말이야. 뻥쟁이죠. 그러니까
상판 떼겨 보니까 딱 거짓말일 수 없는 개 같은 얼굴을 한 뻥쟁이인데 뭘 그 소리란 말이에요. 아 이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유권자 미팅에 자기한테 뭐 욕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는 정말 내가 보니까 딱 그거요. 완전히 이 열혈 민주당원인데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극좌표로 하는 거 싫은데 그래서 바이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오와에서 바이든이 4등밖에 못하고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들이댄 거거든요, 여자가. 근데 욕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쿨한 질문한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이오와에서 4등밖에 못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결과 놓고서 유권자들이 후보님께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해놓고서 you are a liar.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걸로 끝난 거예요, 바이든. 그럼 바이든 끝나면 뭐 누구 남냐? 샌더스 워렌 남아요. 뭐 부티지진가 누군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은 전국구가 아니라고 보니까 결국 극좌 샌더스, 극좌 워렌 남는 거예요. 이걸로 민주당 PC 좌파 몰락한 겁니다. 같은 날에 그 2월 10일인가 이제 일요일 날인가에 그 저기 뭐 트럼프는 뉴햄프셔에 가서 이제 그 마가 랠리를 했죠. 자기 랠리를 했는데 한 10,000여 명 들어가는 그 꽉 찼고 스타디움이 그 다음에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또 수만 명의 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텔레비 아마 화면 중계 봤을 거예요. 이 추운 데서 그거 들어가려고 밤새서 기다리고요. 추운 데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유튜브 그 영상은 안 따왔는데 이 조 바이든이 개판친 그 미팅 보면 한 조그만 무슨 농구장 같은데 글쎄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 한 5, 60명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이 굉장히 뜨겁고 거대한 자유보수 시민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유권자 운동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이 자유보수 시민 운동 유권자 운동 이게 곧 공화당이고 그 밑에 지식인과 또한 그 밑에 기독교 보수주의가 딱 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자체, 공화당의 집회 자체가 시민운동 집회 같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이건 뭐 말로 한번 떠들고 끝날 게 아니라 서명 받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저기 뭐 온라인 서명 받고 막 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건 너무 좀 쎄하다. 너무 세다. 그러면 중국 유학생 입국 전면 연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니 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저기 뭐야 그 자기 그 스케줄 다 깨면서 왜 개학을 연기해야 돼요?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전면 연기시켜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 메이저 언론들 또 김무성류, 유승민류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 양다리거든요. 경제는 중국 안 보는 미국 분단 관리하겠다는 거거든. 이 컨셉이 아니라 아니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저렇게 거대한 문명 전쟁이 불붙으면 어느 정도 세게 붙으면은 글쎄 해킹을 그냥 중국이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머시기, 김머시기, 박머시기, 김머시 뭐 이머시기다 이렇게까지 찍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붙은 거거든요. 미중 문명 충돌이. 그리고 피터 나바로나 폭스뉴스의 저 앵커가 말하듯이 공공연하게 중국 우한 바이러스 그 무기연구소가 이게 그 오리진인 것 같다. 거기서 새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되고 있단 말이죠. 안 그랬으면 니들이 왜 미국 CDC 그러니까 질병관리통제센터의 전문가들 그 에볼라도 다 거기서 진압했는데 왜 그 사람들 니들이 왜 지금도 안 받고 있냐. 그 사람들 들어가서 그 오리진 밝혀낼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얘기가. 이제 이 지경 가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게 민주당 PC 좌파 저거 다 망했구나. 이제 우리가 미국 자유보수 진영과 전략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자유보수 진영이 이게 미중 문명 충돌을 지금 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날이 갈수록 무력화되고 그 중국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북한 해방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반중 북한 해방에 관한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의 무슨 언론이니 정당에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턱없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시급하게 나와야 될 게, 야, 우리 통일 그런 비전이 뭐야? 아, 김대중이 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과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그런 복지, 그 소득을 약속을 해주는, 또 실행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그 흡수 통일. 그것도 불가능하잖아. 오케이. 그렇다면은 체제와 이념의 통일 아니냐, 통일은. 즉, 북한 지역의 자유, 개인 존엄, 시장을 기본 원리로 삼는 국가가 들어서고 그 북한 지역에 들어설 국가와 우리 자유대한민국 사이에 자유대한국가연합이 만들어지는 코리아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이 만들어지는 두 개 국가 사이에 그거 아니겠냐, 연방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보수 우리 우파의 이제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광범위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야, 문재인 586 쟤들은 중화 사대주의 친북 집단이야. 쟤들이 탈원전한 것도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첫째 원자로 구축 설계, 핵심부 구축 설계에서 넘버원 세계 1위. 두 번째 제어부 구현에 있어서 컨트롤, 그다음에 센서 이렇게 해서 자동 제어되는 거 거기서 세계 1위. 세 번째로 건설 공기 내에 정해진 예산 안에 싹박하고 안전하게 건설해서 세계 1위. 네 번째 운영해서 세계 1위.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듈식으로 중규모 혹은 소규모 아주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이거를 다 그냥 작살내 갖고 거기에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인력이 중국으로 다 새나가도록 일부러 탈원전하는 거 아니냐. 쟤들은 중화사대주의 친북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쟤들의 정체를 딱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쟤들이 중화사대주의 친북 집단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반중 북한 해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포지셔닝을 못 하잖아, 지금 우리가. 백성만 고달픈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한국당 쪽에 드나드는 또 우리 시청자님들은 또 열심히 드나들으셔서 이 진실을 전해주시고, 또 뭐 공화당 또 자유통일당 이런 데 드나드시는 분들은 또 거기 가서 해주시고, 광화문 나가서 해주시고, 덕수궁 나가서 해주시고,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뭘 반드시 해야 되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선거구별로 모이고 있어야 돼요. 선거구별로. 그래서 그 선거구별로, 자, 선거철인데 공직선거법 잔뜩 있는데 선거구별로 잘못 모였다가 전부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부 고발당하고 그게 뭔 꼴이래요. 근데 안전하게 모일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됐네. 선거제도가 개판이네. 투표제도가 구멍이 숭숭 뚫려서 사전투표가 특히.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간첩을 위한 간첩의 제도같이 만들어놨네. 표를 통째로 빼내고 표를 바꿔치기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딱 좋게 만들어놨네. 오케이? 그거 눈무릎 뜨고 지키자. 그래서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모이면 됩니다. 010-3330-1242. 저희가 선거구별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 60일 좀 더 남았죠. 70일은 좀 안 남았고 그 정도 남은 요 시기 때 잘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모이면 각 선거구별로 한 500명, 1000명씩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힘을 크게 쓸 때가 옵니다. 얼른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할 때 이게 복잡한 스토리예요. 사전투표는. 전자개표기는 간단해요. 아까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 못 읽어. 이 문제 하나인데 사전투표는 그게 아닙니다. 투표 용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투표함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투표지가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5박 6일 동안 지방선관위의 관리감독 아래 보관되는데 그 보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합치면은 세 개를 합치니까 표 바꿔치기가 일어나네.
그러기 십상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개선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눈부릅뜨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다 지키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아예 사전투표제를 없애버려야 돼. 부재자 투표만 두고 사전투표는 부재자만 하자. 그게 원래 취지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한 박스 400권들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박스씩 사셔서 돈이 되시면은 주변에 또 인맥이 되시면은 뿌려주시고 그 주변에 인맥이 좀 작으시면 단돈 10,000원 쓰시면 물류비 포함 1만 원에 50권을 보내드립니다. 무려 24페이지에 걸친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읽기도 큼직하고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 한 권을 24페이지짜리 큼직한 길진 않아요. 한 30분이면 다 읽으세요. 이거 읽으시면 사전투표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사같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명선거지원단 하면 이제 이런 패치를 만들어 드리고요. 왜냐면 이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이 우리를 무슨 뭐 선거법 위반 혹은 아니 이제 이렇게 가서 지키고 서 있으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말아 이거요. 나 이런 사람인데 누가 와서 뭐 말하면 당신은 공무원 누구냐? 그럼 그 사진 딱 촬영하면 저 초상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공무집행 중 공무원에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당하다 이거야. 너도 정체를 드러내고 나한테 제대로 얘기해라 이거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잘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명선거지원단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들은 이렇게 직접 제가 미팅을 갑니다. 지금 해운대 여기 하태경 선거구죠. 그리고 이제 하태경이 안 나오게 되면 아마 김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전혁이 나오게 될 텐데 조전혁은 그 밤이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한 분이고 우리가 흔히 반전교조로 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전교조 그 리스트 걸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걸게 만들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집 날아가고 막 그 엄청난 손해 입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김무성과 관계가 깊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이제 공명선거지원단 발대식을 합니다.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해운대 그린날의 호텔입니다. 싼 데입니다. 호텔이라 그래도 싸요. 이거 그 1시간에 20만 원. 이거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로 정했고요.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제가 특별 그 강사로 나갑니다. 한번 이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 다 모여주시고 오늘 일부러 제가 이 광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해운대에 지인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야 거기 한번 가봐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주말,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시간 내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역 활동가라고 저희는 이름하는데요. 010-3330-114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 이제 많이 나갔어요. 이 책은 그 10,000원에 제가 한 100권 드리고 싶은데 책이 60몇 페이지고 이게 제본도 멋있게 했고요. 책이 깔끔해요. 디자인도 좋고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10,000원에 물류비 포함 제가 15권 몇 개 못 드립니다. 이 책은 이제 주로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길거리에서 막 공짜로 뿌리는 책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탄핵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분들한테 야 내가 이런 고민 가지고 이때까지 3년 동안 그 마음 졸이면서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의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미국이 왜 방조 혹은 묵인했는가라는 미국 얘기가 절반쯤 들어있고 그렇게 미국 쪽 사정에 대한 추정은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조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